불길은 모든 걸 삼켰는데 어떻게 홀로 거동조차 못하던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이 질문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호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오래된 죄책감과 의심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세리의 정체가 폭로되고 언론은 연일 그녀를 짝퉁 죄인이라 조롱했으며 기차는 그로 인해 회장직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이제껏 감춰온 더 큰 비밀, 수십 년 전 불길 속에 묻어둔 진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영의 실종은 죄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미 남편의 죽음, 아이의 유산, 그리고 가족의 배신으로 무너져 있던 그녀에게 엄마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발이 부르트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언론에도 제보했지만 자영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분명 단서가 있을 겁니다. 미란과 승우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바스러져 갔습니다. 자영은 세리에게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에 결박된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손전등 불빛을 흔들며 자영의 얼굴 앞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비자금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잖아. 그거 말해주면 풀어줄게. 자영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돈을 손에 쥔다고 해도 넌 죄인이 될 수 없어. 넌 가짜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다들 나를 가짜라 해? 왜 나만 이 집 앞에서 늘 발치에 서 있어야 했냐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지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자영은 그저 눈을 감은 채 내 딸은 무너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결국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정보망을 통해 세리의 행적을 추적했고 세리가 드나드는 건물을 파악해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세리. 미란은 단호했습니다. 세리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자영은 탈진한 몸으로 겨우 해방되었습니다. 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죄인을 지켜야 한다. 미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내가 언니와 죄인을 지킬 차례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영이 돌아오자 죄인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굳세었습니다. 엄마를 해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내 아이까지 앗아간 그 사람들 이제 내가 끝내야 해. 도윤은 그녀의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세리는 몰락을 직감했습니다. 기차는 그녀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넌 날 구원한 적 없어. 네가 날 망가뜨렸지. 이제 넌 끝이야. 세리는 절망했습니다. 우린 같은 운명이잖아. 같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 그러나 기차는 등을 돌렸습니다. 세리는 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도망가자. 우리 둘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거짓말하는 엄마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는 세리의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았습니다. 이 와중에 도윤과 정호성은 방화 사건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황나라가 상담 도중 흘린 말, 골로가 넘어지며 불이 났다. 그런데 주인집 아저씨는 거동조차 못하는데 살아남았다더라. 윤희가 남편을 잃은 화재 역시 유사한 정황이 있었고 모든 단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서류와 기록을 대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날 사망하셨다.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는데 왜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정호성은 오랜 죄책감을 억누르지 못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그 불이 그 집안이 감추려던 거라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마침내 강상무가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방화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바로 그날 문을 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그리고 노숙자가 어린 황나라에게 그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거짓말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고 노숙자의 거짓말이 황나라의 기억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기찬의 집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황나라는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난 평생 내가 잘못 기억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다 엄마가 만든 거짓 기억이었어?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라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널 지키려고라고 했지만 이미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호성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고 산 죄책감이 결국 저들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난 이제 끝까지 간다.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세상에 알릴 거다. 그게 내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노숙자는 방화 사건의 공범으로 기찬은 공모자로 불려갔습니다. 언론은 YL그룹 사상 초유의 방화 스캔들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제인과 도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성과 미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영이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진실. 그는 제인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습니다. 누나, 난 이제 도망가지 않아. 난 희생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제인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자 가족이야.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세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인의 이름을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영은 회복되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곁에 서겠다.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와 네가 잃었던 삶을. 제인은 주주총회에서 승리했고 기찬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 챕터의 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찬은 법정에 서서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제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끝내 내 옆에 있었어야 했다. 내 여자가 되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야. 제인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니, 기찬. 당신 옆에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없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며 기찬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재벌가 최악의 추락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리의 결말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도망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이나 엄마라는 단어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는 야망도, 증오도, 심지어 자신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인생. 지호는 결국 도윤과 제인이 돌보게 되었고 세리는 오롯이 혼자 남았습니다. 노숙자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난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나라가 충격받을까봐 그랬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방화 사건의 공범으로
그리고 평생의 거짓으로 아이들을 속인 장본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나라는 판결을 듣는 순간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지키려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던 거였잖아. 그 말에 노숙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호성은 법정을 나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내 아들 승우는 내가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옆에 서 있던 승우는 그 말을 굳게 받아들이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희생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겠다. 나는 강승우다. 동시에 정호성과 미란의 아들이다. 나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채워가겠다. 그 당당한 모습은 여론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자영은 긴 고통 끝에 딸 제인의 곁에 남았습니다. 병약해지고 기억조차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인아, 네가 나의 자랑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내가 끝내 스스로 일어선 게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제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리고 도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담긴 녹음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온 절규, 그리고 문을 막아서는 노숙자의 목소리. 방화 사건은 더 이상 미제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윤희는 남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며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인은 YL그룹 신사옥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강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갈 겁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세운 것은 사라졌지만 정직과 진심으로 쌓을 미래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동료가, 그리고 진실이 제 편에 있으니까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이 곁에서 미소 지었고 승우가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영은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모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제인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끝내 지켜낸 진실, 다시 시작될 삶.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KBS 드라마 여왕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영합니다. 앞으로 몇 화 후 여왕의 집은 종결을 맞는데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의 내용들을 예측하며 결말을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